그다음 이제 298 가보세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등기 신청 방법 돼 있고, 자 보세요. 이제 3장 총론을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요. 총론 파트를 크게 4개로 잘랐죠. 첫 번째 그거 나왔죠.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형태. 이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좀 분류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그거예요. 서류 파트.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요. 이제 등기 신청 방식 그래요. 등기 신청의 방식 이렇게. 현재 법에는 방식이 되어 있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신청을 해야죠.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원칙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죠. 이게 원칙이에요. 방문 신청이라는 거. 이게 이제 방문 신청이고요. 근데 지금은 출석 안 하고 등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 신청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여기서 이제 방문 신청은 원칙 조항이니까 크게 문제시킬 거리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전자 신청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나올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또 하나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일단 전자 신청인데 이렇게죠. 전자 신청 파트는 자 보세요. 자 무조건 신청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전자 신청할 때는 사전에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이제 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아직 세부사항이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책 잠깐 보세요.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일단 자, 298 1번에 보면 방문 신청돼 있죠. 여기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거라서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이제 300페이지 가세요. 2번에 이제 전자 신청. 여기 이제 자 의에서 1번 한번 보실래요? 자 1번에 의. 자, 전자 신청은 당사 또는 자격사 대리인이 등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 요구 내용으로 등소에 제공하여 하는 정보를 전자 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 등기를 신청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할 이유가 아예 없지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나머지는 쭉 빼고요. 쭉 가서 옆에 이제 밑에 양가로 2번에 사용자 등록 보세요. 자 의. 자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그다음 이제 자 줄 보세요. 당사 또는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사 대리는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라고 돼 있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또 그다음 이제 2번에 이제 사용자 등록 신청 기억번.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 또는 자격사 대리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출석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전자 신청할 때는 등소에 출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용자 등록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봐요. 자, 고개 드시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야 돼. 내가 이제 전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그치. 간 김에 하지. 응. 왜 또 돌아와, 왜? 영감은 요 전자 신청이 아니까요. 등기가 주업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한 조항이에요. 일반인과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막 비중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 옆에 니은번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신고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신명을 첨부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할 때 본인 확인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3번의 기업번 유효기간은 3년. 그럼 이제 니은번 자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연장을 하면 그 기간은 이제 3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디귿번 위 니은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유효기간 연장할 때는 출석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근데 옆에 하나 쓰실래요? 가로치고 횟수 제한 X라고 쓰세요. 횟수 제한 X. 기간 연장할 수 있죠. 요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다른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횟수는 3회에 하나한다. 이렇게 X. 그러니까 뭐 10번이고 20번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양가로 3번. 자, 전산용 처리를 위한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요게 이제 조기예요. 전자 신청에 관한 절차입니다. 전자 신청. 일단 자, 2번 동그라미 2번 별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는 자. 기억번 체크하세요. 자, 사용자 등록한 자연인 및 법인. 자연인 및 법인이에요.
이제 옆에 보세요. 세부에 들어간 자연인 가로 속 중이에요. 외국인 포함과 전자증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전자신청은 누가 할 수 있다? 자연인과 법인. 또 자연인은 외국인이 포함 제외. 포함입니다.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보세요. 이게 3년 전에는요.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민만 할 수 있었어요. 이거 개정된 사항이에요. 외국인 포함입니다. 이렇게 포함.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장. 자, 니은번. 자, 법인 아닌 사람자는 전자신청할 수가? 자연인과 법인이니까. 비법인 사람자는 전자신청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없다. 니은번. 그다음 이제 대리 있습니다. 대리. 자, 대리에 의한 경우. 자, 변호사나 법무사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용감은 전자신청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의 하나입니다. 가로 속에 자, 법무법인 유한, 법무사업동 5인 포함 동그라미. 포함. 요것도 과거에 제외였었어요. 지금은 법무법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 그럼 방법은 뭐 필요 없고요. 그럼 4번 전자신청 접수. 이제 전자신청을 딱 하죠.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기업번 접수번호에 자동 부여. 인터넷 수신에서 이제 접수번호 자동 부여해야죠. 4번의 기업번 제목만. 그럼 이제 니은번에 이제 접수장의 기록. 여기서 이제 전자신청이 돼도 접수장 기록합니다. 이렇게. 6번에 이제 조사 교합 돼 있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기업번 조사 교합 업무에서 이제 읽어볼게요. 등기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등기법 등 제한 법령에 부합된 여부를 조사한 후에 줄여나가 보세요. 접수번호 순서대로 교합 처리하며. 요 교합 처리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등기부에 적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그럼 이제 24시간 이내에 등기부 정보의 송신 및 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4시간 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법상은. 근데 실제로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니은번의 제목만 체크하세요. 뭐 지연 처리라는 말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디귿번 체크하세요. 보정사무 처리, 보정사무. 요 잠시 후에 봐야 돼요. 제목만 체크하세요. 그다음 이제 8번에 전자신청의 취하. 9번에 이제 각하 결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부사항은 보지 말고 제목만 체크해 놓으세요.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일단 전자신청 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뭐랄까요. 가끔씩 떠요. 한 2, 3년에 한 번 꼴 이렇게 뜨는데 뭔가 하면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못 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사용자 등록이라는 거 요거 하나. 그럼 전자신청 이 파트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전자신청 대상자 누가 할 수 있는가. 또 이제 절차.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떠요. 그래서 이제 요런 파트, 절차 파트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체크만 해 놓으시고 그냥 제목만 쭉 훑어 놓으세요.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요거 나와야죠. 신청 후 절차. 여기 집안에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주로 보던 그림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이렇게 했죠.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죠. 근데 을이 이제 그 서류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그럼 이제 등기한이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요. 이상이 없으면 기록해야죠. 여기서 문제가 이제 보세요.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 보니까 이상 없으면 등기하면 되죠.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등기한 이제 각하 처분 때리겠죠. 각하. 여기 각하 처분이고 또 있어요. 보세요. 의뢰 등기를 신청한 후에 집에 가다가 갑자기 등기하기 싫어졌어요. 돌아옵니다. 야, 나 등기 안 할래. 서류 줘.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취하라 불려요. 취하.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3시간, 지난 1시간, 4시간 동안 이거 봤어요. 신청 받아, 신청. 여기까지 본 거고 나머지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여기가 이제 여기예요. 신청 후 절차입니다. 이렇게. 신청 후.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접수 심사 기록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시험을 내면 시험 문제는 여기예요. 각하와 취하.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하는 시험에 매년 떠요. 취하도 이제 올해 한번 나올 시기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나머지 한번 볼게요. 책 보세요 이제 여기. 자 304 가세요. 3절 이제
접수 및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저 책갈 지문 304에서 1번 접수되어 있고 접수의 의 있죠. 양가로 1번 체크하세요. 자, 등기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등기하는 신청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접수할 의무 반드시 이를 접수하여며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등기한이 접수를 딱 받으려고 딱 봤더니 우리 서류를 잘못 적었어요. 서로 잘못 적은 게 명백하더라. 그럼 등기한이 이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접수는 꼭 받아야 돼. 나중에 각하처분 때리면 되니까 등기는 접수는 이제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다음 이제 그 2번에 1번째 또 적어놨어요. 접수 시기 2번에 1번 등기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용구가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한 것으로 본다. 흔히 하는 말이죠.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딱 돼야죠.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 이제 옆에 페이지 3번 효력 발생 시기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이렇게 돼야 돼. 등기한 경우 그 말이 나와야 돼. 이제 접수한 때로부터. 자, 여기 자 보세요. 이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하고 기록을 했죠. 뭔가 하면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딱 했는데 뭔가 하면 접수를 해서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뭔가 법이 등기를 하면 그 시기를 좀 이제 앞당겨 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한 경우에 언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그렇게 해야 이제 을이 그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그다음에 자 2번 자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그것도 줄 그어놓으세요.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한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등기한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을 앞으로 등기 딱 했죠. 그럼 등기한이요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그 등기부에다가요 도장을 땅 찍어놔요. 등기 도장을. 자 근데 보세요. 지금은 전산 등기니까 도장 찍을 수가 없죠. 그걸 그렇게 해요. 식별부호를 기록한다 그래. 그 밑에 있어요. 거기 3번 보세요. 자,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한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자, 줄 그세요. 각 등기한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 식별부호를 기록한다. 기록. 그래서 이제 식별부호라는 게 도장 비슷한 거 표시가 하나씩 있습니다. 문양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표시씩 보시고.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접수장 기재에 대해 있고요. 세부상 아직 보지 마시고. 그럼 쭉 가 3번에 이제 접수증 교부. 자, 보세요. 여기에요. 이제 접수가 딱 됐죠. 됐는데 보세요. 이제. 을이 안 가고자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등기소가 이제 을에게 뭐 준다? 거기 접수증을 줍니다. 근데 뭔가 하면 재밌는 사건 하나. 접수증 이거 꼭 주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하면 접수가 딱 됐죠. 을이 접수하더니 태어나기 집에 갑니다. 그럼 등기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얘가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어. 소리 좀 많이 냈는데 나중에 등기한 얘가 안 받다 우기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을이 요구를 하면 등기소가 접수증을 줄 수도 있어요. 꼭 줘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접수증 교부인데 자 보실래요? 자 등기한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인 청구에 따라 신청서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구하면 그때는 줍니다. 그러니까 청구 안 하면 안 준다예요. 306. 자 심사. 자 심사도 뭐 이제 주로 했으니까. 자 등기한이 이제 의뢰 등기를 심사를 해야죠. 그럼 등기한은 의뢰 등기를 심사할 때 을은 등기한은 형식적 심사한다 아니면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합니다. 이제 실질적 권한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 등기관은 을이 가지고는 서류만 심사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자꾸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제목만. 그다음 이제 3번에 각하. 자 각하 보세요. 자 의 보시면 자 보세요. 신청인이 신청 정보를 제출하면 등기한은 접수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한 때는 이제 등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신청이 일정한 사유에서 적법하지 못한 경우에 자 그다음 줄거놓으세요. 등기 기록의 기록을 거절하는데 이를 등기의 각하라고 한다. 각하란 말은 이거죠. 등기부 기록을 거부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다음 이제 각하 사유가 보세요. 각하 사유가 몇 가지라고요? 11가지. 자, 고개 들고. 자, 또 복습을 해야지. 자, 각하 사유 11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각하 사유는 현재 29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기억이 나나 안 나나?
그러면 첫 번째 29조 1호 위반은 뭐예요? 관할 위반 그랬지. 관할 위반.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이렇게. 나머지 3호부터 11호 묶어서 절차 위반 이렇게. 오늘 편하게 줄준 거 볼게 보세요. 일단 자 306페이지 2번에 이제 각각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1번 체크하세요.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줄 딱 걸으세요. 요 줄여서 우리가 그랬어요. 관할 위반 그랬어요. 관할 위반. 그럼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이제 등기할 대상이 아닌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호 2호는 외우셔야 돼. 다시 29조 1호 위반은 관할 위반.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아닌 경우. 좀 이따 보고요.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 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이하는요. 제가 부르는 단어를 줄만 그세요. 부르는 단어만. 3번에 체크하세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시체다. 권한이 없는 자. 이 얘기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을이 등기를 안 해. 그랬더니 갑의 뒤집사는 병이 을이 얄밉죠. 병이 등기하러 왔어. 을 앞으로 등기해주세요. 신청하면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그게 이제 권한이 없는 자예요. 등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4호. 자, 방문 신청 체크하고요. 방문 신청. 다음 주가 그러니까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대리 줄그세요.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렇게 했죠. 등기는 원칙은 출석을 해야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방문 신청 그랬어요. 방문 신청. 자, 근데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저거는 말이에요. 방문 신청할 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 이제 자, 갑으로부터 우리 자, 빌딩 하나 딱 샀어요. 빌딩. 자, 이제 기분 좋죠. 전화 딱 합니다. 등기소에. 안 돼. 자, 등기 좀 해줘. 이렇게 하면요. 등기하니 해줘, 안 해줘? 그거예요, 그거. 옛날에는 해줬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이해가 가죠? 요즘 나라 상황을 보면 하여튼 그렇대요. 자, 5번 이제 신청정보 체크하고요. 신청정보 제공이 대법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다. 요거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을이 등기하러 오는데요. 신청서를 잘못 적어 왔어. 신청서를. 등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각하지. 서류 잘못 적었으니까. 신청정보. 자, 그 다음 또 자, 6호 체크하세요. 신청정보 체크하고요. 하나. 그 다음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자, 그 다음 체크하세요.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6호는 뭐와 뭐의 불일치? 신청서와 등기부의 불일치. 이 말이에요. 뭔가 하면 을이 등기하러 왔는데 을이 가지고 온 신청서랑 등기부랑 내용이 달라요. 그럼 봐요. 을이 가지고 온 신청서랑 등기부랑 내용이 틀리면 등기한 얘는 뭐가 옳은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각하예요. 그냥. 다음 또 7번도 체크하시죠. 신청정보 체크하고요. 그 옆에 이제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체크해야 돼.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그 7호도 뭐와 뭐의 불일치? 신청서와 등기부의 불일치지. 자, 을이 가져온 신청서랑 등기부가 내용이 불일치한다. 그럼 등기한이 뭐가 옳은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럼 각하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또 자, 8호도 보세요. 8호. 자, 신청 정보 체크하고요. 그 다음 체크하세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그 8호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와 뭐의 불일치? 신청서와 그렇지. 등기 원인 정보니까 계약서의 불일치지. 이거예요. 을이 가지고 온 신청서랑 계약서랑 내용이 달라. 내용이 틀리면 등기원은 뭐가 옳은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럼 각하야 그냥. 각하. 그 다음 이제 9호. 자, 등기에 필요한 자 첨부 정보 체크하세요.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자,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을이 등기하러 오는데 을이요. 서류를 몇 개를 모르고 안 떼왔어요. 서류를 몇 개 안 떼왔더라. 그럼 등기한 의뢰 등기 당연히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안 받아주겠지. 서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그 다음 10번 체크하세요. 자, 취득세 체크하고요. 그 다음 줄 등록면허세. 그 옆에 수수료 체크하세요. 내지 아니하거나. 자, 을이 등기하러 왔네요. 근데 빈손으로 왔네? 등기 받아줘 마라. 뭐 말할 건수도 아니죠, 뭐 그냥. 각하. 자, 11번.
체크하세요. 신청 정보 체크하고요. 자, 또는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체크하고요. 그 옆에 부동산 표시가, 자, 그 다음 체크하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 뭔가 하면, 자, 요거예요. 자, 을이 가져온 등기 신청서랑 등기부랑 대장이 내용이 불일치해. 그럼 등기관이 이제 뭐가 옳은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럼 각하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요. 29조 1호는 뭐라고요? 관할 위반이죠. 29조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3호야 묶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절차 위반을 했어요. 자, 근데 외울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시험 주문에 떴어요. 자, 무슨 서류와 무슨 서류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각각 사유 아니에요. 각각 사유야 그냥. 굳이 외울 이유가 없지. 1호 위반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시험은 이제 29조 2호 위반. 요게 이제 단골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세요. 자, 간단히 문제 보고 갈게요. 2호 위반. 자, 좋아진 게 뭔가 하면요. 2호 위반 요게요. 원래 법의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 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 있습니다. 보세요. 옆에 가서 자, 306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규칙 52조라고 되어 있죠. 규칙 52조가 옆에 있는 지문이에요. 기역부터 치읓까지. 그게 이제 규칙 52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1번. 기억번. 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권리자는 능력을 신다. 등기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자, 우리 흔히 들던 예, 비닐하우스. 자, 을이 비닐하우스 사가지고 등기 신청했다. 그럼 그 등기는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몇 호 위반? 그게 이제 29조 2호 위반이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 다음 니은번. 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을 신청했다. 니은번 별표. 요거 의외로 쏘가요. 보세요. 자, 특약사항인데요. 법에 근거가 없어. 그럼 보세요. 이 말이에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갑과 을이요. 아무 특약이나 특약을 막 다 맺어오면 그 특약을 다 등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등기 관리를 못해. 경감은 그래서 특약사항도 법에 근거를 요합니다. 근데 법에 근거 없는 특약이니까 요것도 등기를 다 안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29조 2호 위반. 근데 그게 의외로 니은번이요. 시험 보러 가면요. 29조 2호로 안 보여요. 속이 좋아. 그래서 보셔야 돼. 그래서 특약사항도 법에 근거를 요하고 특약이 법에 근거 없을 때 이게 이제 29조 2호 위반입니다. 이렇게. 그럼 디귿번.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상권에 자, 줄 그세요.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분리처분 금지 위반이죠? 자,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301호만 사요? 토지만 같이 사와요? 같이 사오죠. 자, 근데 내가 이제 머리를 딱 썼어. 좀 비싸게 팔자. 그래서 301호는 갑한테, 지분은 을한테. 이렇게 팔면 돼야 안 돼? 그게 몇 호? 그게 29조 2호 위반. 2호 위반. 또 3호야, 3호 갑자기 또 생뚱맞게. 그렇게 못 찍어. 자, 리얼번. 지난 수요일 날이요. 무슨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막 온갖 승질을 다 부리고요. 막 소리 빠락빠락 지르는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상비시 딱 됐는데 딱 떠올랐어요. 그 학원은요, 1월 달에 처음 개강한 학원이야. 처음 개강한 학원인데 2월 달에 11월 초에 수업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당연히 11월 달 수업을 했겠지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모르는 거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모르냐? 이런 동네가 있냐고 욕을 막 수업을 하면서 막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근데 3기 수업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1월 달 개강했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분한테 처음 듣죠? 이랬더니요. 네.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연하게 그냥 마치고 왔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리을번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줄 그시고. 자, 농지의 전세권 대여한대요. 왜 안 돼? 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근거를 대, 근거를.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이 금지해. 민법 305조 2항에 쓰여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305조인가 302조인가 막 그럴 거예요. 또 확인 들어갔다 또. 자, 그 다음 미음번. 자,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한다. 줄 그세요.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한다. 보세요. 우리가 저당권 이전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이랑 피담보채권을 잘라서 따로따로 처분한대.
그건 곤란하죠. 그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29조 2호 위반. 이것도 이제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럼 이제 비읍번. 자,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자, 보존 등기를요 2분의 1만 하겠대. 보존 등기를 2분의 1만 하겠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지. 일물 일권주 위반이지. 이렇게. 그럼 또 10번. 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했다. 상속인 중에 하나가 내 것만 상속 등기 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이제 29조 2호 위반. 이렇게. 그럼 이응번 별표. 자, 관공서 또는 법원 촉탁으로 시행될 등기를 신청했다. 자, 보세요. 우리 흔히 이제 관공서 촉탁 등기 나왔죠. 촉탁 등기를 당사가 그냥 신청했다 그 말이에요. 촉탁을 안 하고. 그러면 촉탁으로 들어와야 될 등기를 당사가 그냥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그걸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그 이응번도 의외로 시험 보면 또 쏘가. 주의하셔야 돼. 특히 니은번, 이응번 지문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지읒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 자, 일단 보존 등기 돼 있죠. 근데 보존 등기를 신청을 또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게 이제 이중 등기지. 그래서 요것도 각하. 이렇게. 그럼 치읓번. 그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2호 위반이 우리 시험에 이제 단골 지문입니다. 보셔야 돼. 이렇게. 근데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요. 뭔가 하면 지금 거기 나온 지문들이 있죠. 그 지문들 우리가 이제 4장, 5장 수업 내용이에요. 강론 수업 내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셨고. 절차 좀 볼게요. 넘어가서 309페이지. 이제 흠결의 보정.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자, 의뢰 신청을 딱 했어요. 등기관이 의뢰 서류를 딱 받아보니까 의뢰 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어요. 경미한 하자가. 등기관이요. 그냥 의뢰 등기를 각하처분을 때려버릴까요? 아니면 을 불러가지고요. 빈칸 메꾸세요. 알려줄까요? 알려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흠결의 보정이에요. 자, 보세요. 자, 309. 거기 위에 3번에 1번. 자, 등기하는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그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자, 그럼 적으세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했을 때는 신청을 각하할 수 없고 그다음도 중요해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일단 하나 체크하고 그다음 두 번째 2번 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에게 보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보정명을 하여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뭔가 하면 이 보정은 등기관 재량사항이에요. 재량사항. 그게 뭔가 하면 등기관이 보정을 하든 각하처분을 때리든 등기관 맘대로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 다음 자, 쭉 가서 동그라미 5번 지문. 자,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 면전에서 해야 하며 면전에서 보정을 위하여 신청 또는 부속 서류를 신청인에 반환할 수는 없다. 보세요. 등기관에 자 보세요. 이거죠 이제. 의뢰 신청을 딱 했죠. 등기관이 서류를 딱 받아보니까 의뢰 서류에 하자가 있어. 그럼 등기관이 이제 보정을 명하죠. 그러면 이렇게요. 을은 을이나 또 대리는요. 등기에 출석을 딱 해서 등기관 면전에서 해야 돼. 면 뒤는 왜 안 돼? 어? 면 뒤로 가면 막 다른 거 고칠 수 있잖아요. 면 전에서 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 외에는 못 고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자 등기관이 보정할 때 명했죠. 우리 이제 기분 나쁘죠. 자 보정할 테니까 서류 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등기소 출석을 해서 등기관 면 전에서 보정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보세요. 지금 이제 이거 보세요. 등기소에 등기가 쭉 들어왔어요. 그럼 요 등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접수번호 따라서 등기해야죠. 근데 보세요 이제. 근데 요거예요. 뭔가 하면 자 갑이란 사람이 이제 잘 나가는 빚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을로 할까요? 자, 을 앞으로 이게 등기에 딱 보세요. 을이 잘 나가는 빚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을이 등기를 딱 한 순간에 등기가 쫙 들어왔어요. 그럼 요 등기는 순서가 접수로 따라서 가야죠. 자, 근데 보세요. 요게 요 서류가 경미한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그럼 등기관이 하자가 있으니까 등기관이 각하처분을 때릴 수도 있고 보정을 명할 수도 있죠. 경우가 보세요. 요 등기를 요걸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잖아요. 그럼 요 사람이 보정을 하면은 얘는 요 등기 순서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처음 접수로 따라서. 그 등기관이 서류 잘못해서 각하처분 때려버렸어요. 각하처분을 때리면 요 사람이 서류를 다시 꾸며 다시 들어와야죠. 그땐 여기에요. 그럼 뭔가 하면 요 신청인 얘가 각하처분 맞을 때랑
보정을 명할 때는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오늘 등이 아직까지 우리는 등기한이 재량상으로 봐줍니다.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재량상 그러셔야 돼.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 언제 가면 1969년도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1969년도에 등기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등기만이 거의 안 했어. 지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물으면 판례를 묻기 때문에 재량상이다 그러셔야 돼. 이후로 판례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요거에 관해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반드시 보정을 하여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돼 있죠? 판례라고 돼 있잖아요. 이 판례가 1969년도 판례예요. 네,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거기 체크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4번의 각하결정. 자, 보세요. 양로 4번. 자, 그 각하결정이 중요합니다. 등기한이 신청을 각하하면은, 자, 줄 그세요. 이유를 적은 결정. 자, 몇 호 위반이다 밝혀줘야 돼요. 결정으로 하여 하고, 신청인에게 각하결정서를 송부 또는 또 교부하는 때는, 그럼 줄 그세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신청 기타 부서적 편처장에 편철하고, 이외 서류는 모두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이제 등기한이 의뢰 등기를 각하 처분을 때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각하 처분을 때리면 문제 이거죠. 등기관은 의뢰낸 서류, 이 서류 이제 의뢰에게 돌려줘야죠. 서류 돌려주는데 신청서는 포함 제외. 신청서는 제외한다 그 말입니다. 신청서 안 돌려줘요. 왜냐하면 이 등기소가 신청서를 가지고 있어야 의뢰 등기에 쓰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5번. 자,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 효력. 자, 또 나왔네요. 자, 짚어 보세요. 일단 의뢰 등기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등기한이 각하 처분을 때려야죠. 근데 각하 사유인데 모르고 등기를 해버렸어. 그럼 만약에 등기한이 의뢰 등기 29조 1525, 1525를 등기부에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요거 절대 무효 그랬지. 또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해야죠. 또 이제 3호 이하. 3호 이하는 우리가 절차 위반 그랬죠. 그럼 3호 이하를 모르고 등기한이 등기해버렸어요. 그럼 3호 이하는 어떻게? 절차 위반이니까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때는 따져봐야 돼. 이게 이제 이 등기가 실체 관계에 이제 부합을 하면, 자, 이때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자, 부합한단 말이 이제 실체 관계에 일치한다 그 말이죠. 그때는 유효입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5번. 양가로 5번.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 효력. 요 우리 주로 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25와 352 이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단골 지문입니다. 쭉 보시고. 그다음 이제 310페이지 가져서 취하라는 말. 자, 취하는 이거예요. 의뢰 등기를 신청한 후에 집에 가다가 갑자기 이제 등기하기 싫어져요. 돌아옵니다. 나 등기 안 할래. 서류 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취하. 경감은 요거는요. 우리 흔히 말하던 민법에 나오는 의사표시 철회예요. 철회. 자, 체크하세요. 의에 있어요. 자, 등기 신청에 취하란 등기한이 등기를 마치기 전, 한 줄 줄거놓고요. 마치기 전. 자, 그가 한 등기를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철회. 그래서 이제 취하가 나오면 그 떠올리세요. 의사표시 철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2번에 취하 시기. 자, 체크하세요. 자,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마치기 전. 뭔가 하면 등기한이 을 앞으로 등기 다 끝냈어요. 자, 등기 다 끝내놨다. 끝낸 후에는 취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취하권자. 취하권자에서 기억번. 자, 등기 신청이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에 의하거나 권리자 및 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대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 이제 그 신청의 취하도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또 이제 특별 주권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취하에 대해서 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4번 질문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일부 취하. 자, 혹시 그 말 떠오르세요? 일괄 신청? 자, 이렇게 했죠. 갑이율한테요. 자기 토지를 2개 팔았어. 10일 2개 팔았다. 그럼 보세요. 이때는 원칙은 신청서는 2개 적어야죠. 별개로.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요. 갑소유 토지 2개를 우리가 팔았다. 그때 이제 일괄 신청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요. 갑거리 5든이요. 요거 1개는 등기하고 요건 등기 안 하겠대.
그러면 일괄 신청한 경우에 일부 취하 돼요, 안 돼요? 받아줘요. 어차피 등기는 신청주기 때문에. 자, 일부 취하 O. 일부 취하 제 끝에 가능하다. 이렇게. 요게 이제 18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취하 방법. 그 기업번 자, 방문 신청돼 있죠? 자, 이제 갑과 을이 방문 신청했죠? 그럼 취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출석을 해서. 그럼 이제 전자 신청했다. 을이 이제 등기를 전자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취하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전자시로 하겠죠. 오케이. 똑같이 해줍니다. 그럼 6번에 이제 신청서 환부. 자, 보세요. 자, 등기 신청 접수장에는 비고란에 취하라고 주소하고, 그다음 이제 등기현에 부착된 접수표를 제거하고, 그럼 줄그세요. 등기 신청서와 부속 서류를 신청했던 대리인에게 환부하여 하며, 거기까지만 환부한다. 하나 차이점 이렇게 해서요. 좀 전에 등기한이요. 의뢰 등기를 각하처분 때릴 때는 신청서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신청서는 안 돌려주죠. 취하할 때는 다 돌려줍니다. 왠가하면 의뢰 등기를 취하하잖아요. 그때 의뢰 등기서가 취하서를 내야 돼요. 취하서를. 그럼 등기소가 취하서가 있으니까 굳이 신청서는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달라져요. 이렇게 반환 범위가.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 자 이제 접수 심사 기록 파트인데 큰 내용은 없고요. 대신에 여기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각하와 취하 이렇게 하나. 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등기했죠. 등기하면 끝났어요. 자, 다시 짚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등기소는 이제 저 을한테는 뭐 줘요?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줘야지.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주고. 첫 번째 하나. 또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해놨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가에서 을로.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소유자가 을인 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대장도 바꿔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등기소가 소관청을 알려줘요.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요걸 뭐라 부른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요거 그렇게 안 했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랬지. 요 책에 있어요. 쓰지 말고. 자, 또 하나. 자,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이제 세무서는 소유자가 을인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세무서 알려줘요. 세금은 을한테 거더라 이렇게. 그건 이렇게 불러요. 과세자료 제공.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등기 완료 후 절차. 자, 보세요. 제공한 책 가세요. 자, 넘어가서 자, 312페이지 보시면 등기하는 사항 쭉 나와 있죠. 등기부에 뭘 기록하는지 쭉 나와 있어요. 312, 313 다 보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314. 그 3번에 보시면 이제 큰 3번에 등기 완료 후 절차 되어 있죠. 자, 1번 체크하세요. 1번. 자, 등기 권리자에 대한 등기필 정보의 교부. 등기필 정보. 교부한다. 옆에 2번.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치. 이렇게. 3번에 이제 과세자료 제공.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요 세 개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묶어서 등기 완료 후 절차. 이렇게. 다시 짚어 보세요. 그럼요. 이제 요 3장 파트에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신청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세 개를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분류하기를 처음에 이제 그거 나왔죠. 등기, 이제 신청, 형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쭉 나눴고 공동을 다시 신청을 다시 공동, 단독, 재산을 잘랐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첫 번째 하나가. 두 번째가 이제 서류 파트. 이제 신청 정보와 그다음 이제 첨부 정보 이렇게. 정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서류.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저기죠. 등기 신청 방식. 신청 방식은 다시 두 가지. 자, 뭐가 있다? 방문 신청, 전자 신청.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접수 후, 신청 후, 여기는 뭐 큰 내용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절차를 쭉 잡으셔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하면 4장, 5장은 강론이죠. 자, 참 보시죠. 책군데 넘어가 보세요. 자, 쭉 넘어가서 자, 324. 타이틀이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또 쭉 넘어가서요. 5장 가보실래요? 5장은 어딘가 하면 345.
5장에 권리가 난 등기죠. 그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4장이 표시 등기니까 여기가 4장이 표제부 등기예요. 5장이 갑구 을구 등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2013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일단 보세요. 다 돌아와서 표시 등기. 표시 등기는요. 보통 시험 보러 가시면요. 한 3, 4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3, 4년에 한 문제. 근데 올해가 나올 시기야. 자, 그래서 이제 칠판 보세요.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이제 4장인데요. 타이틀이 지금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자, 다른 말로 여기가 이제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인데 이제 칠판 보세요. 크게 여기를 두 개로 잘라. 첫 번째가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토지 표시 등기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건물의 표시. 자, 표시 등기가 좀 그렇고. 자, 정식명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또 이제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책은 좀 이따 제가 줄 거드릴게. 이렇게 해요. 자, 또 이제 토지 표시 등기를 또 잘라요. 두 개. 첫 번째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 자, 변경, 경정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변경, 경정은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똑같죠? 근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일 때는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은 경정 등기한다. 그래서 같이 나와요. 언제나 이렇게 두 개. 그럼 또 이제 두 번째는 토지 멸실 등기예요. 자, 내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다. 내 토지가. 더 이상 토지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때가 이제 토지의 멸실 등기 이렇게. 또 이제 건물의 표시예요. 여기는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도 있고 경정 등기도 있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언제나 변경 뒤에는 경정이 같이 따라와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 이렇게. 그럼 또 있어요. 대지권의 변경. 또는 이제 경정 등기다. 그래서 이제 칠판 보세요. 일단 종류를 한번 쭉 기억하세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뭔가 이게 어차피 용어만 보시면 돼.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보시면 토지 표시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자, 토지 표시는 뭐가 있을까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그 바뀌었을 때 그때가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죠. 이렇게 토지 표시니까. 두 번째 이제 토지 멸실은 토지가 어떻게 됐다? 토지가 이제 전부 멸실했을 때 그때가 이제 멸실 등기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건물의 표시. 자, 또 보세요. 자, 건물 표시는 뭐 있죠? 건물의 이제 뭐 소재나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바뀔 때 그때가 이제 건물 표시 변경 이렇게. 그다음 이제 건물의 멸실. 자, 근데 건물에 불러서 건물이 다타가 없어졌다. 그럼 건물 등기부 이제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이렇게. 자, 보시면 대지권 나왔죠? 자, 기억하세요. 대지권인데 현재 이렇게 써요. 아파트를 사면 301호만 사요. 토지로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근데 그 지분의 변경, 그것도 건물을 봅니다. 이렇게. 그게 대지권의 변경 경정이에요.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현재 자, 요거는 표시의 등기죠. 그럼 이런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그렇지. 표시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야. 단독 신청. 자, 또 보세요. 현재 표시 등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들은요. 등기할 때요. 주등기 할까요? 부기 할까요? 그렇죠. 하나 이제 미리 물어본 거예요. 뭔가 하면 표제부에는요. 부기 등기가 아예 없어요. 다 주등기예요. 다 주등기. 표시 등기죠. 표시 등기는요. 등기 의무 기간이 있어요. 1월 내에 해야 돼. 보세요. 우리가 흔히 등기는 신청주입니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권리 등기 파트예요. 표시 등기는 당연히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대장과 등기가 일치될 거니까 이렇게. 이건 반드시 1월 내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1월 내. 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지금 표시의 등기죠. 표시 등기니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서류를 첨부할까요? 표시는 뭐가 기준이에요? 무슨 장부가? 대장이지. 반드시 대장 첨부를 해야 돼. 끝. 끝. 이거 왜 없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묶으셔야 돼.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단독 문제는 잘 안 내요. 자, 뭐죠? 책 보세요 여기.
책에 줄 긋고 줄 긋겠습니다. 일단 324 4번에 표시가 관한 등기죠. 1절에 이렇게 있어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밑에 총설에서 보면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나와 있죠. 자, 이제 표제부 얘기예요. 제일 앞에가 표시번호란. 그다음에 접수. 그다음에 토지 표시니까 소재 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마지막에 등기원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표제부 양식이에요. 그냥 시간에서 양식이고. 옆에 가셔서 자 체크하세요. 종류 325 꼭대기 종류.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제목만. 두 번째가 토지 멸실 등기.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하는 등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세요. 자, 2번. 첫 번째 이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자, 그 의 보실래요? 토지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 즉 토지 경우에는 소재지 명칭이나 지번의 변경, 토지의 분합, 합병 등의 경우와 자,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 줄 그세요.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체크하고요.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월 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다예요, 그냥. 그래서 뭔가 하면 자, 표시 등기예요. 표시 등기니까 이제 얼마 이내에 등기해라? 1월 내에 등기해라. 또 등기할 때는 어떤 서류 첨부해라? 대장 첨부해라. 그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쓰지 말고 밑에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씩 볼게. 자, 이번에 보시면 신청에 관한 특칙돼 있죠. 체크하세요. 제목, 대장 등록의 선행. 자, 토지 표시 바뀌면 대장 먼저 바꿔요?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라 그 말이지. 대장 등록의 선행.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단독 신청 및 신청 의무입니다. 단독 신청에. 신청 의무. 그거 체크하세요. 의무. 얼마 이내? 1월 이내. 1월.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 나온 거 하면 토지 건물 둘 다 1월 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 토지는 과태료가 없어요. 1월 어겨도. 근데 건물은 과태료가 있어요. 줄 끊으세요. 밑에 부분에 있죠? 토지는 과태료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가셔서 양가로 3번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거기서 이제 2번 체크하세요. 자,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 이면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표시 등기가 반드시 어떤 서류 가져와라? 대장 갖고 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4번에 자, 4번에 줄만 걸어주세요. 지적소관청의 불부합 통지라는 말. 다음 달 자세히 볼 겁니다. 불부합 통지라는 말. 그다음 이제 쭉 가서 3번에 보시면 등기의 실행.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할 때는 자, 줄 그세요.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제 보세요. 내 토지가 지번 바뀌었어요. 그럼 지번 바꿔놔야죠. 그럼 옛날 지번은 살려놔야 말아요. 지워야지?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필요 없는 지번은 지워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4번에 자, 토지의 분합 등기. 자, 보세요. 명칭 기하세요. 토지 분합 등기라 불러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의 분필 등기라고 돼 있죠. 자, 분필 등기는 뭐예요? 토지를 나눴다 그 말이지. 의미만 알면 돼. 옆에 가서 2번. 합필 등기는 뭐예요? 합쳤다. 자, 그 다음 장 3번에 토지의 분필 합필은 뭐예요? 자, 그게 또 한 개지 또. 분필 합필이 또. 토지가 두 개. 10회 전, 11회 전. 두 개죠. 이거예요. 실번지를 잘라서 분필해서 옆으로 묶었다. 이게 분필 합필이지. 분합필. 이렇게. 분필하고 합필했다. 이렇게 분합필. 용어정의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가시면 뭐 합필의 제한. 자, 거기 합필 제한 돼 있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적고 공부할 때요. 그거 나왔죠. 합병 요건 나왔죠. 합병 요건이 등기로 들어오면 합필 제한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 봐요. 지금 토지를 제가 이거 합병합니다. 그럼 보세요. 합병할 때는 대장을 먼저 묶어요? 등기 먼저 묶어요? 대장 먼저 묶어야지. 그래서 합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등기 묶어야죠. 그게 합필 등기야.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합병 요건. 합병 요건이 등기로 들어오면 합필 등기 요건입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특례는 넘어가시고 용어만 편하게 보세요. 외울 생각 하지 말고 또 뒤에 3번 이제 토지 멸실 등기. 자, 의 봐야죠. 1번. 의의 1번. 자, 멸실 등기란 토지 함몰, 포락 등과 같은 일개 토지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근데 2번 토지 일부가 멸실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 일부니까 변경 등기 해야지 이렇게. 그럼 절차. 자, 첫 번째 단독 신청 또 나왔죠. 자, 멸실 등기 단독이에요. 그럼 신청 의무. 의무 기한 얼마? 1월 내. 그러니까 토지는 과태료가 없다. 그 말이고. 옆에 2번. 자, 신청 용어 첨부 정보. 멸실 등기할 때는 어떤 서류가 갖고 와라? 그렇지. 토지 대장 정보나 이양 정보를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보세요. 그리고 넘어가시고. 저 지금 넘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요.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면 돼. 막 깊이 외우거나 그럴 사람 아니에요 지금. 자, 알고 있어 다. 속으로 불안해. 자꾸 넘어가. 아씨, 이것도 언제 봐. 씨, 막 이러는데 지금 줄 긋는 게 다예요. 3, 3, 2. 다 알아. 한두 번 장사해봐. 자, 2절에 가면 이제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돼 있죠. 자, 총설 또 나왔어요. 자, 줄줄로 등기하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양식이에요. 제일 앞에가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란. 그럼 이제 건물의 종류 쭉 나오고요. 등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 읽어보시고요.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저 종류 보실래요? 3번의 종류. 자, 첫 번째 건물 표시 변경 하나 돼 있고요. 2번에 이제 대지권의 변경. 3번에 건물의 멸실 등기. 이것도 또 세 가지 이렇게. 또 이제 자, 큰 2번. 자, 건물 표시 변경. 자, 보세요. 의 건물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 즉 소재지 명칭이나 건물 대지의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또 부속 건물 등이 변경된 경우에 불일치를 해결해 주는 등기를 말한다. 돼 있습니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절차 신청인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 신청. 의무 기한 얼마? 1월. 근데 1월이에요. 아까 토지는 과태료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건물은 과태료가 있어. 5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요게요. 원래 5만 원이었거든요. 올렸어. 10배로 올렸어요. 10배. 50만 원으로. 근데도 안 해. 이게 뭔가면요. 현재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그 토지대장이 있죠. 토지대장은 좀 나아요. 건축대장은 더해. 불일치가. 더 심해. 하도 안 해서 이걸 이제 의무를 지은 거예요. 과태료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해. 귀찮거든. 자, 이게 또 안 하는 버릇에 대해서 또 그래요, 또. 그다음 첨부정보. 첨부정보니까 뭐가 좋아야 돼요? 2번에 4번에 2번 변경을 지면은 건축물 대장 정보를 첨부한다. 건축물 대장 이렇게. 자, 5번에 등기 실행 또 나왔죠. 1번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등기를 할 때는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 표시를 해야 한다. 종전의 표시는 이제 지워라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건물의, 자, 아까 우리가 토지는요 분필합필 그랬죠. 근데 건물은 분합 등기라 또 불러요. 외우지 말고. 자, 첫 번째 건물의 분할 등기 뭐예요? 건물 나누는 거. 근데 건물 나누기가 어렵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초동 법원 앞에 가면요 예전에 빌딩을 자른 예가 있어요. 서초동 앞에 가면요 7층짜리 빌딩이에요. 근데 아들 둘이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 두 놈이 맨날 법원에 와요. 이거 잘라달라고. 법원에서 정 그러면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가져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맨날 버티는 거예요. 법원에서 승질 나가지고 판결 때렸어요. 분할하라. 잘랐어요 진짜. 그래서 건물을 잘랐어. 분할. 가서 딱 보면요 가운데 햇빛이 쫙 들어와. 진짜 지금 내 거짓말하겠어. 자, 그럼 어떻게 잘라? 톱 이렇게 쏘면 되지 뭐. 기술 좋아요. 다이아몬드 줄이 있어요. 글로 끊어요. 잘라줘요. 근데 봐요. 진짜래니까 지금은 이제 부시고 없어. 이러고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봐요. 빌딩을 이렇게 가운데 잘라 놓으면 그게 빌딩이야 그게 막 개판이죠. 막 물 새고 막. 근데 좋대 둘이. 좋대는데 뭐라 그래. 이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나 건축하는 사람들 서초동 오면 필수 코스였었어요. 가서 한번 시작 봐. 잘 잘랐어. 쫙 가운데 햇빛이 쫙 들어와 이렇게. 몇 년을 살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그 얘가 있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콧물주기 분할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설마 자를 줄 몰랐대요. 그래서 진짜 잘랐어. 본 경우가 있어요. 자,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보시면 2번에 이제 건물의 구분 등기라고 돼 있죠. 자, 구분 등기 뭔가 하면요. 비구분 건물을 구분 건물로 만든 경우예요. 그 이제 구분 등기라 불러요. 명칭만 그냥 보세요. 그다음에 3번에 건물의 분할 합병 등기. 근데 건물의 분할 합병 요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입힐지겠죠. 이렇게 두 개인데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 흔히 말해 옛날에 사랑채 있죠. 그렇게 그럼 이 토지에서 요걸 잘라서 요 사랑채를 옆으로 묶을 수는 있겠지. 굳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건물의 분할 합병입니다. 이렇게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실익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 이제 4번에 이제 건물의 구분 합병. 이거는 구분 건물로 만들어서 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빌라를 재건축할 때 우리 아파트 쪽으로 묶었다. 이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5번에 건물의 합병 등기. 건물 합병도 가능은 하죠. 사가지고 다 헐어버렸다. 합병이죠. 일종의. 이렇게. 그래서 용어를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를 외우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못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대지권 변경.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좀 드물어요. 뭔가 하면요. 아파트를 처음 지었죠. 그럼 대지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뭔가 하면 와요. 아파트를 처음 딱 지으면 그때는요. 아파트와 토지는 별개예요. 별개고 이제 요거를 대지권 등기한다고 표현합니다. 대지권 등기를 하면 이제 그때 이제 301호와 지분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한 후에 아파트를 좀 리모델링 할 때 수축 층출할 수 있죠. 두 개 층 올렸다. 여기 두 개 층 올리면 이 사람들 지분은 늘어요, 줄어요? 그게 대지권 변경이라고. 됐죠? 또는요. 우리 아파트 부지를 일부를 잘라서 팔았다. 그럼 대지권이 또 줄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변경은 의미만 보시고요. 의미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마요. 왜냐하면 대지권 변경은 아직도요. 법무사 시험에도 아직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어 정의만 알면 되고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쭉 가서 337 4번에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 이렇게 보시고 의의 1번 건물 멸실이란 건물의 소실, 붕괴 등과 같이 한 개의 건물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자,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하죠. 또 두 번째,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관한 등기. 자, 뭔가 하면 건물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누가 등기만 딱 만들어놨어. 건물 처음부터 없었는데. 그럼 그때도 그 등기부 없애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것도 멸실 등기라고. 이번에 이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이렇게. 여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자, 건물 멸실. 자, 얼마 이내 등기한다? 1월 내에 하죠. 그리고 또 여기 과태료도 있습니다. 있고. 그럼 또 이제 신청인데 이 신청은 누가 해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상이 단독 신청해야 되겠죠. 그건 뭐 이게 문제 없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대위 신청 체크하세요. 1번. 자, 혹시요. 이거 기억나요? 우리 지난주 수업 내용인데 토지는 갑고고 건물을 을 거다. 근데 의뢰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 을 얘는 원칙은 얼마 이내 멸실 등기해야죠? 1월 내에. 근데 문제는 을이 1월 내에 멸실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나버렸다. 누가 와라? 갑. 그래서 자, 혹시 요거를 우리 뭐라 불렀어요? 언제도 그렇게 했었다. 자, 이겠지.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그랬지. 외우셔야 돼.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끔 뜨는 지문이 있어요. 보세요.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누구도 올 수 있다? 갑도 올 수 있죠. 그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볼래요.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그게 이제 1번 지문입니다. 이렇게. 제목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건물의 부존재 나와 있죠. 자, 건물의 부존재할 때 이때도 등기부 없애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없애야죠. 된다.
그럼 이제 4번에 신청 정보. 양로 4번. 멸실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멸실이나 부정절시면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나 그 밖에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멸실 등기할 때도 어떤 서류 갖고 와라? 대장 갖고 와라 그 말이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4번에 멸실 등기 실행. 1번에 이해관계 있는 게 통지예요. 체크하세요. 자, 이제 건물이 멸실했죠. 멸실 등기 할 거예요. 근데 요 건물에요. A라는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A한테 멸실 등기 한다고 알려는 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근데 A에 동의받아라? 그런 건 없어요. 2항1에 통지만 합니다. 통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일단 이렇게 하세요. 요 파트인데 여기는 어차피 출제 비중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정의만 딱 보시면 돼. 용어 정의 보시고요. 이 네 가지 체크하세요. 자, 표시 등기인가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단독 신청한다. 등기할 때는 주등기, 부등기? 주등기. 이해하세요? 표지부에는 부기등기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제 표시 등기니까 얼마 이내에 한다? 1월 내. 반드시 어떤 서류 첨부한다? 대장 첨부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경정 등기는 아직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파트는 그냥 5가지 명칭만 쭉 좀 비교해 놓으세요. 이렇게. 좋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가서 이제 권리 등기 파트.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